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는 날이고, 이제 오늘 방송으로 3분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3분기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참고하시고, 지난 월요일 날 3분기 시장 전략 마무리해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중요해진 경제 지표 서부터 요거는 아마 내가 좀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별 기준에 일별은 수요일 기준으로 하면서 얘기해 줬던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이 그 수요일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몸풀기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이종복 방송 들을 준비 됐나요? 근데 시청자가 들을 준비가 돼야지 PD가 들을 준비가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채팅창에 준비됐나요? 그러면 준비됐어요 라고 한번 얘기하고 그래야지. 오늘 야구 취소 안 되면 괜찮지만 취소되면 어떡합니까? 야간에 이토마토 특별 생방송 해갖고 9시 30분 CPI 실시간 해석 중계 한번 해드려요? 라고 얘기하면 또 말 시간 되면 안 되니까. 자, 3분기 시장 전략 마무리에 이건 7월 10일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추세 패턴상 현재 시장은 주추세 유지 중이고 중기가 하락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7월 10일 월요일 기준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단기 반등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기 하락 중에 단기 반등권. 그다음에 코스닥은 고점에 떠 있으나 상승 파동이 아직 남아 있음.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 지수는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6월 말 타이밍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유지가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의 중요성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최근에 미스터 여기 아침 10시 45분 타이밍, 원래는 10시 42분인데 제가 기분 좋으면 10시 42분이고 기분 안 좋으면 10시 45분이 아니에요. 그 시간 관계에 따라 이 움직이는 건데,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 조종을 안 받은 게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게 해외 시장 필살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저시점 기준에, 그러니까 7월 10일 기준에 우리나라 종합을 333에서 331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나스닥은 14,000에서 14,500에 와 있어야 이게 카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움직였던 추세 패턴과 동등한 입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얘기 원래 다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 이게 실시간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종복은 지나간 다음에 올라갔죠 내려갔죠 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근데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죠? 누차 얘기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집중적으로 녹화 방송을 보거나 다른 방송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이종복은 이 6대 필살기라는 걸 가지고 선반영과 역방향을 가지고 내가 예측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당시 기준에 우리나라가 333에서 331로 왔을 때 나스닥은 14,000에서 14,500으로 왔어야 되는데 쟤들이 15,000에 붙어 있었죠. 그리고 변곡점에서 나스닥이 안 밀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340으로 딸려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현재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가 종합이 340 선물 기준으로 종합 340 기준에 나스닥은 14,750에서 15,000이 키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CPI 때 미국이 이거 말이 C가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좋은 쪽으로 얘기할게요. 이종복은 말이 C가 되면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나스닥이 안 밀리면 우리나라는
345 플러스 마이너스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맞나 틀리나 보면 돼요. 그러면 말이 C가 될까봐 나스닥이 안 밀리면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나스닥이 밀리면도 가정해야죠. 그죠? 나스닥이 밀릴 때는 14,750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깨고 버팅기기만 하면 우리나라 지수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심이론 6대 필살기의 해외시장 필살기라고 하는 거고, 나스닥이 밀려야 되는 지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빠져가지고 국내장 반도체가 지난주 후반에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스닥이 안 밀렸어요. 국내장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반도체가 그대로 다 올라갔죠. 이게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실전 장기 투자 최고 수의 길이 아니고, 실전 저평가주 장기 투자 최고 수의 길이 아니고,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입니다. 단타를 조장하는 방송이 아니고 현 구간을 코스별로 나눠가지고 2주에서 한 달 코스로 나눠서 주식시장의 밴드를 설정하고, 그 주식시장의 밴드에서 움직일 때 주도주를 내가 어떤 쪽으로 선택하느냐를 가지고 선택된 주도주와 주식시장의 밴드를 맞춰서 주식시장은 밴드에서 유지가 되는데 선택된 주식이 날라댕기면 순환매로 계속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순환매로 끌려 올라갈 주식을 계속 긍정적인 주식을 알려주는 거고, 중간 생략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몸풀기 예언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최고 수익 일에 어떤 그 진가를 50% 수준 정도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하고 요거는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4월 3일 우리는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결국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3분기니까. 분기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분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대세 판단법이 나왔던 거예요. 주시장 대세 판단법 제4원칙, 주추세 중심선, 목표치 완성 후 메이저 포지션,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소멸. 이 상황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3분기 대세를 살피면 주추세 중심선은 유지가 되고 있고, 목표치는 줬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리까리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은 이 반기의 목표치가 정확히 357까지 갔어야 목표치가 나온 거거든요. 기본 354에서 357을 줬어야 위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까지 갔으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75,000원을 줬었을 거니까, 마디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상황이 준 건지 안 준 건지는 저도 애매합니다. 지켜봐야 돼요. 저건 그냥 중립으로 넘어가고, 메이저 포지션 배열한데, 메이저는 기관 외국인이거든요. 기관은 줄기차게 거꾸로 매매하니까 패스시키고 외국인의 포지션을 살펴야 되는데, 외국인은 2023년에 주식을 12조 플러스 마이너스를 매수하고 선물을 6월 달까지는 상방이거나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7월 달로 오면서 선물을 폭격하면서 선물 매도가 대략 2조 여원까지 왔다가 최근에 선물 매도를 줄이면서, 와 진짜 죽여주죠, 여러분.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시선은 카메라 보고 있었죠.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패스 카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2조 여원, 2조 1000억 원 여원 매도를 했다가 줄이면서 1조 여원대, 1조 후반 여원대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외국인의 포지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 주도업종 및 순환매 소멸인데, 천하의 포스코가 살아있는 한 2차 전지의 대군들이여 추격 매수만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주도업종 살아있었고요. 순환매가 안 죽었죠. 에너지가 돌았고 건설기기가 돌았고 배터리가 돌았고 지금은 반도체가 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전 미국 시장의 불안한 요인, 나스닥 시장이 조종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들이 조정을 안 받은 요인을 제끼면 목표치는 아리까리고,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긍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카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무리 전략에 여기 나왔죠, 여러분. 이거 기본 350일에 좀 더 강하면 357,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리까리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3분기 더 강한 시장이 되려면 한 차례 조정을 줘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333에서 331까지 빠진 걸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7월 27일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에 FOMC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붙들리게 되겠죠, 여러분. 등어리를 붙들리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면 되고, 이 조정은 뷰티풀한 조정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게 올라갈 명분이 없는데 올라가는 것 때문에 쫓아 들어가면 물릴 수 있다. 요 얘기 해준 거고요. 요게 6월 21일 날 여러분들한테 종합이 올라갈 때, 그죠? 예, 종합이 올라갈 때 올라가면 이 목표치로 나오지만 조정을 줄 때 요 333에서 331을 봐야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끌려 들어갔고, 343에서 342 1차 지지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지가 깨져버리니까 331 부근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 340에서 343의 지수가 딱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그냥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빼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드디어 CPI로 왔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력 발휘를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무릇 전문가라면 지나간 다음에 주식이 빠졌을 때 보세요. 많이 빠졌죠? 이거 원래 업황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종목이 날아가면 보셨죠? 배터리가 최고예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고 앵무새. 아시겠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해야 될 때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최대한도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사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고 잘 새기시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패스. 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강연 방송을 한 달에 2번 합니다. 만기 주 즈음에서는 CPI하고 FOMC를 주로 얘기하고, 월 말로 갔을 때는 종목 장세 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 맛배기로 시나리오별 전략이 무슨 의미인지, 시나리오 전략이라는 게 뭔지를 지금 제가 실제 야간 방송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하시고 시나리오별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CPI 예상치는 시장에 선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나왔을 때는 그냥 시장이 추세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오차 범위도 큰 오차 범위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 추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FOMC에 맞닥뜨려서 또 지수가 저항권에 있을 때는 좀 눈치를 보면서 밀리겠고, 그 다음에 먼저 밀려 있으면 FOMC를 기점으로 지수가 다시 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7월 달은 조정을 받는 게 주식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월등하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정을 안 받는다. 조정을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좋고, 조정을 받으면 절호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근원 CPI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CPI는 무조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CPI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러나 근원 CPI는 약간 달라요.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요인을 빼버리고 실질적인 체감형으로다가 만들어지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뭐 집값이 비싸고 월세가 비싸고 하면서 막 그런 쪽이 비싸면 근원 CPI는 빨리 안 떨어집니다. 바로 저것 때문에 금리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지금 2시 23분인데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예측치입니다. 7월 12일 나와 있는 예측치인데 보시면 이 CPI 상승률이 지난 4.0에서 3.1로 거의 1% 가까이가 떨어지는 걸로 예측이 되죠. 근데 문제는 전월비, 요 전월비가 0.1에서 0.3으로 높아지는 걸로 지금 예상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그대로 나온다면 별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 CPI 상승률이 3.1이 아니고 뭐 3.2, 3.3 이렇게 나와버리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3.1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높네 해서 조금 약세를 주게 되는 거고 그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작아서 예상치보다 이 높은 범위가 뭐 3.5 이것도 말이 C가 되면 안 되니까 빼버릴게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건 높게 나온 게 좋아요. 왜냐면은 0.1에서 0.3으로 되는 것은 200% 가까이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0.3 우로 나오거나 이거 이상으로 나올 확률은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의 의견,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결과치를 보고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놓여진 숫자를 갖고 내가 예측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가 5.3에서 5.0 떨어지는 폭이 보세요. CPI와 근원 CPI를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저기 있군요. 4에서 3.1이고 5.3에서 5.0인데 떨어지는 속도를 볼게요 여러분. 떨어지는 속도가 근원 떨어지는 거하고 CPI 떨어지는 걸 보세요. CPI 떨어지는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죠 여러분. 근데 근원은 CPI가 떨어져도 이렇게 CPI가 떨어져도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약간의 어떤 쐐기형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는 둔화폭이 되게 강합니다. 보이시죠? 얘가 뚝 떨어져야 됩니다. 얘가 뚝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위로 무조건 쏘게 돼 있어요. 경기 침체 이슈로 주식시장이 조종을 받는 게 아니고 얘가 떨어지게 되면 피봇이라는 게 단어가 나올 겁니다. 피봇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근원 CPI가 얼만큼 어떻게 떨어져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요런 것은 시크릿. 그런 거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 떼돈 벌게요. 다만 예측은 해드릴게요. 5 이하로 내려오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금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전문가의 사명. 얘가 5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금리 스트레스가 이제 사그라들 건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이가 얘기할 것처럼 얘기하고 안 해버릴 때 스트레스 아시겠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고맙습니다를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면 이야기합니다. 자, 카트. 자, 그 다음에 밑에 근원을 보시면 여기도 0.3, 여기도 0.3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요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요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게 예상치보다 높다 하더라도 너무 안 높으면 이 스트레스는 없어지는 거고 얘가 만약에 5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5보다 높게 나왔을 때 5보다 낮게 나오면 게임이 끝날 겁니다. 정도는 이야기해드리고 이게 지금 7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6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종복은 데이터가 떨어지는 폭을 계산하고 근원이 어떻게 떨어지고 CPI가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어떤 퍼센테이지와 떨어지는 폭까지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여러분들이 잘 투자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될 일은 없다. 지금 여기 잠실 쪽에 사시는 분들 비 안 오나요? 오늘 한화이글스 야구 봅니까? 나는 LG도 좋아하는데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겠습니다. 염경엽 감독한테는 죄송하지만 자, 지금부터 달러 환율 핵심 추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것 같네. 그러면은 그냥 안 할래요 이건. 라고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달러 및 환율의 핵심 추세상으로는 주식시장의 급변동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러가 100달러 쪽으로 올 확률이 높은지 105달러로 갈 확률이 높은지를 환율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달러가 100달러를 하향할 것 같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겠죠? 대신 달러가 100달러를 하향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달러가 105달러만 안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달러가 105달러를 넘어가지 않는 한 주식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적다. 다만 달러가 100달러 쪽으로 오거나 100달러를 깨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인데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로 공격받을 수 있다. 그때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토마토 TV를 구독자 200명씩 늘려가면서 보시면 커버 가능합니다. 그 다음 환율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환율은 1270에서 1250 vs 1320에서 1350 이게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환율 분석해 드렸어요. 요것은 저도 쉬어가는 의미로 한번 찾아가면서 일부러 못 찾는 척도 하고 한번 하고 싶지만 과연 못 찾을까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가 이 종목인데 못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6월 23일 날 환율 1320에서 1350의 중요성 6월 23일이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 환율이 6월 말 타이밍에 1320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따 기술적으로 볼 거예요. 이때 뭐라고 했냐? 환율이 1320에서 1350으로 가게 되면 선물은 333에서 331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진짜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얘기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 저렇게 가도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지 않으면 3분기 큰돈 봅니다라고 확정형으로 얘기 드렸을 겁니다. 확인되셨죠 여러분? 그럼 한번 슬쩍 가볼까요? 환율로. 근데 지금 환율로 가면 방송이 꼬일 수가 있는데 오케이 환율로 가겠습니다. 자, 아우 근데 물 한잔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물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율입니다. 보다시피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환율 1320에서 1350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은 6월 23일이고 그날 환율이 1320에서 1350으로 가면 333에서 331을 확인해야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됩니다라고 확정형으로 얘기했는데 환율은 6월 30날 1323원을 찍었습니다. 종합은 그 뒤에 331 부근으로 흘러 내려왔고요. 제가 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간 거고 내려가면 내려간 거고 결과론으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한 거 확인되셨죠? 보세요 여러분. 환율이 저까지 가니까 결국은 7월 달로 오면서 333 여기가 332.8이고 여기가 332였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 지금은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까지 갔다가
다시 1300을 하향 이탈하니까 다시 종합이 어떻게 올라가요? 340으로 올라가는 이 마법. 그러면 환율이 잠깐만 이거 기립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 23일 분석이고 종합 저점은 7월 달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적을 것 같아서 또 잘난 척이라는 댓글 들어올 게 뻔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나를 응원하는 1,500여 명으로 인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드시 한화 이글스가 야구가 펼쳐져야 돼요. 어테이션. 만약에 환율이 1270에서 1250을 깬다. 가정하는 겁니다. 환율이 깰려면 미국장이 버텨줘야 되고 달러가 약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자국 통화가 약세를 줄 확률이 떨어집니다. 매치가 안 돼서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좌우당간 이번 타이밍에 환율이 1250을 깨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 안 깨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아시겠죠, 여러분? 예, 제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토마토 분명히 썸네일 못 쓸 겁니다. 이 엄청난 방송은 이 방송은 말입니다. 인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 방송 정도면 조회수가 무한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방송에 썸네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조회수가 완전 달라질 거라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니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달러로 가겠습니다. 이게 달러 주봉입니다. 삼각형으로 수렴하다가 하단선 아래로 쳐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 달러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달러가 100달러 쪽으로 내려오면서 100달러를 깨버리게 되면 2023년 2월 언저리, 1월 말 부근에서 2월 언저리에 이 밴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밖에 공격할 게 없어요. 금리 스트레스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러인데 주봉 추세 패턴을 보면 지금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런 게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전문가고 소신 발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105달러로 갈 확률보다는 100달러 쪽으로 밀릴 확률이 높은 게 저는 의견이에요. 대신 이것은 3분기까지만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이쪽으로 100달러 언저리까지 밀렸다가 다시 그죠?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죠, 여러분? 지금 방송은 3분기 마무리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의 주장하는 것은 유효기간은 3분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기본 커먼 센스죠, 여러분. 영어도 할 줄 아는 전문가입니다. 자, 패스. 대신 콩글리시여서 그렇지.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데 이게 종목으로 간 게 아니라 좀 아쉽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시간의 어떤 구애로 자세한 건 다음 기회로 해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현 구간 외국인 누적 수급 및 만기 포지션 핵심 분석 중심으로 6대 필살기 의거 외국인 수급과 연계한 삼성전자 등 핵심 주도주 분석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내일이 만기일이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자, 외국인의 누적 수급을 살피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건데 지금 오늘 선물 환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아까 1조 6천여억 원이 1조 4천여억 원으로 그죠? 매도의 하방포를 줄이고 있고요. 여러분, 주식은 12조 여원으로 끔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장이 밀려버리면 외국인은 총 맞는 게 됩니다. 밀릴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일 만기의 포지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놓여져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현재 기준에 335와 337에 130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옆으로 가시면 풋옵션은 100억 넘게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장이 밀려버리면 이들은 등허리에 땀이 나는 게 아니고 전신에 땀이 나서 마비에 걸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밤 CPI의 그 근원 CPI 그 수치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폭이 그 정도 내외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스트레스가 없을 겁니다. 이건 확정형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맹신하면 안 되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선물 매도포가 있었던 게 옵션에 상방하고 캔슬이 돼가지고 지수가 밀려버리게 되면 좋을 수 있었으나 지금 선물 매도 규모도 축소하는 걸로 보아 이번 CPI 이후에는 큰 변동성은 어렵지 않냐, 요런 판단까지 내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대신 지수의 흐름이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되밀린다라는 실전기법 108을 적용시켜 저점을 깨고 내려왔고 21선이고 345 자리가 나스닥 15,400 플러스 마이너스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위쪽으로 쏘게 됐을 때는 그쵸? 단기적으로는 이쪽으로 눌릴 확률도 있다 정도까지는 놓고 가겠습니다. 대신 이쪽으로 눌릴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외환 변수의 어떤 그것이 크게 이걸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찐따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돼요. 그게 크게 그 밴드를 벗어나서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 저점을 크게 하향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7월 말 쪽으로 갈 때는 아랫단으로는 전저점 언저리, 윗단으로는 345에서 350 언저리에 박스로 놓고 지수가 고점으로 갈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쪽에 순환매를 노리는 거고, 만에 하나 지수가 이쪽으로 다시 밀려서 오게 될 때는 여기서 지수 관련 비중이 높은 주식을 공략하면 이것이 시장에 따라 지수와 연계, 시장에 따라 지수 무시, 종목만 보고 하는 그거하고 연결되는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제가 이 방송을 7년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저는 하얀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얀색이 그래도 가장 화면에 깔끔하게 보여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 거지, 만약에 주식시장 좋고 이토마토 구독자 늘어나고 실시간 방송 참여자 10,000명, 50,000명, 100,000명으로 가면 주황색 와이셔츠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3분기 주식시장에 관한 코멘터리를 마쳤고요. 종목 얘기를 하면서 썸네일을 뽑아야 되지만 이토마토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심이론 6대 필살기의 일별 필살기를 얼마나 이종복이가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를 시간 조금 빼서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는 주식시장이 이게 17년간의 데이터입니다. 17년 동안 항상 여기는 2013년부터 나오니까 현재 상으로 10년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3년 만기가 2주 남은 목요일 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죠? 그 당시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숫자로 보면서 2023년도까지, 대신 2019년부터는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코멘터리를 보시면 해외장하고 국내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해외장이 어떨 때 국내장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국내장이 어떻게 움직이면 그 다음날 해외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률로 계산해서 외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이토마토 PD가 이종복이가 이 중심이론 6대 필살기 강의를 할 때 2015, 2016년도에요. 오타쿠라는 이상한 용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오타쿠. 자, 이게 확률 계산이고 조금만 더 올려서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적 포지션하고 포지션 분석 한번 보여드렸죠. 이 20년 동안 구간별로 나눠서 어떤 구조와 어떤 포지션일 때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2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고 그 20년의 확률로 여러분들한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저것을 일별로 매일같이 해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고 시가상이 어떻게 움직였고 업종이 어떻게 움직였고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세 줄 정도의 코멘터리를 쓰고 옵션의 가격을 보면서 그 시점에 주식시장의 위치와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나 기본 종목들의 이렇게 흐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보여주는 이 화면 이렇게 평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건 내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 보여주죠. 이 화면. 저런 식으로 이종복은 평생을 살은 사람이다. 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립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릇 전문가라면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높습니다. 확정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3분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CPI 보고 결과 보고 해야 된다. 뭐 CPI 결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 정도의 시황 분석을 2주 코스로 해준다. 이종복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 드렸어요. 지금 2시 45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죠? 나의 포스코 누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갖고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제가 2016년도부터 일반인들한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그냥 다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버릴 겁니다. 아마 배 엄청 아플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내 기준에 에코프로는 80배 올라간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 80배가 올라가는 중간에 20배까지는 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해줬던 주식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는 둘이 견주어서 같이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가 억울한 건 인정합니다. 저는 핸드폰 바탕화면이 딸내미가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나중에 핸드폰 바탕화면 삼성전자 보여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상입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좋을 수 있을 때도 삼성전자가 이걸 크게 넘어갈 확률은 떨어져요. 대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리고 다시 한번 7만 원을 지지 삼아 움직일 때는 레베루가 업이 된다. 1,000원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 얘기 해드리고 포스코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죠? 이거 좋은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따라가시면 안 되고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니었다면 총액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따라가기보다는 흔들릴 때 매수가 좋은 거고요. 이 정도 기세와 이 정도 거래라면 신고가 기대형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포스코 잠깐만요. 이쪽은 금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포스코 그룹주 대응 방안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빼고 나는 반도체가 밀리고 나니까 반도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한 사람들
오늘 CPI가 만약에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하나기술 정도만 코멘트 해드릴게요. 이거 오늘 쫓아 들어간 사람 먼저 얘기하겠는데 미스터 진단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이건 끝났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보시면 6월 26일 날 하나기술 매수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시점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주식 6월 12일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지금은 중립이고 2차 전지 소부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주식을 추천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난 주식인데 저걸 쫓아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걸로 얘기했는데 13만 원까지 간 거고요. 자, 여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기술이라는 주식인데 6월 26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월 26일 전에도 4월 26, 4월 27, 5월 15, 5월 16, 5월 30, 6월 12일, 6월 13일 7번 연속 야간 방송할 때 추천했던 주식이고요. 6월 13일은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이렇게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그때 가격은 6만 8천 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거 10만 원 넘어가고 13만 원 갈 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여기 보시다 보면 한미반도체부터 하나마이크론 쪽이 있어요, 여러분. 한미반도체도 6월 27일 기준에 보시면 쫓아가는 게 아니고 28,000원에서 27,5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노리는 쪽. 그죠? 그러면서 버티면 35,000원까지 넘어갈 수 있음이라고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내려왔습니다. 가격이 안 내려와서 못 샀고요. 그럼 그냥 다 패스하겠습니다. 동진세미컴 ST, 이 STI가 진짜 완벽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종복이가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STI 여러분들한테 방송할 때 오파 상승은 따라가지 마라 하면서 오빠 나만 봐라 파 양파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종목을 각인시키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간략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는 다시 28,000원대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안 깨면서 움직여야 35,000원대로 확률이 높아진다. 요 얘기 해드리고 거래가 작죠, 여러분. 거래가 작기 때문에 세게 못 올라가는 건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보다는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는 중립, 조정을 받을 때 약간 좀 빌빌할 때 이 주식은 흔들리게 되면 19,000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는 있으나 저는 이것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머트리가 추세 단위 안정적인데 하나머트리의 단점은 정통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두산테스나 오늘 쫓아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죠. 주성 엔지니어링을 상대적으로 긍정으로 얘기해 드리는데 이것도 거래량이 작죠.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성향상 추세의 단위 아랫단에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성이를 긍정으로 얘기해 드린 거고요. 동진세미콤도 이 거래가 부담이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진이는 4만 오늘 밤 나올 CPI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세게 가지 않고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고점에 대한 경계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번에도 다시 밑으로 3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4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흔들 수는 있으나 거래량 증가와 함께 42,500원을 넘어갈 수 있어 보인다는 변화가 없고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부하이텍도 상대적으로 이종복이가 되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인데 최근에는 방송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121선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되고 더 늘어야 되고 2,500K 정도의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DB하이텍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중에는 거의 주성 엔지니어링급으로 조금 매력적이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중간 생략하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은 초성으로 이야기하는 주식도 제가 뺀 거고 다 뺐어요. 다만 건설 기계라든가 반도체 섹터의 주식들이 삼성전자와 핵심 주도주들이 지금 이종복이 분석한 상황으로 움직인다면 내가 판단한 대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말을 끝까지 하고 좀 쉽게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초성으로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을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이종복이가 초성으로 여러분들한테 긍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뭐냐? 지금 돈 벌 주식이 많다. 아직도 수익 낼 주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로 초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여기 지금 SKI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조금 흘러내리는 배터리까지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제 이 SKI가 아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보세요, 여러분. 에코프로 100 찍으니까 또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 100만 원에 산 사람들은 좀 지켜보시겠어요? 예. N자형 목표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 그쵸? 어쨌든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밀리면서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SKI를 저는 좀 긍정으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흐르기 때문에 나쁘지는 에코프로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게 그래서 주도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도주는 그때 가서 끝에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주도주가 100만 원을 찍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려고 했던 종목들이 지금 가다가 물량을 받는 건데 여기서 옥석을 가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한 코멘트가 들어간 거고 이 종목은 SKI가 내가 좋게 얘기했으나 지금 밀리고 있지만 뭐 괜찮다 정도 이거 괜찮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나는 전주이시 얘는 신흥 SEC 오늘 올라가다가 지금 저쪽이 밀리면서 물량을 받고 있죠. 이게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5만 요 자리입니다. 5만 1,000원에서 5만 2,500원 요 자리에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갖고 세게 못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식은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 방송에서 모르미오 아모텍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역시 이 주식은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이 흔들려도 큰 흔들림이 없다라는 점이 긍정이고 만약에 시장 상황에 따라 16,300원에서 16,500원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18,000원을 넘는 건 당연한 거고 다시 19,000원에서 20,000원대 정도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도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썸네일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더 해드리고 싶고 에너지, 자동차, 건설기계, 아차 그리고 ISC 질문하셨던 분한테 저 이거 중립 이하로 얘기했는데 그때 핵폭탄을 맞고 또 올라가거든요. 이거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밀릴 때 팔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 뭐 그죠? 55,000원이나 뭐 이렇게 올라올 때 파셨다면 그분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자, 숨도 안 쉬고 왔습니다. 오늘 한화 이글스 이 말도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 한화 이글스 승리를 기원하며 LG 트윈스는 지금 1등 팀이니까 봐주세요 좀. 자, 마치겠습니다.